네, 반갑습니다. 아우렐입니다. 얼마 전에 소니의 플래그십 블루투스 이어폰인 WF-1000X Mark 5가 드디어 출시를 했죠. 저는 이제 국내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중에 바쁜 와중에 예약 구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에야 예약 구매를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출시하면 바로 사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계속 매일같이 언제 물량 들어오나 체크하고 있다가 드디어 받아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이렇고요. 좀 이따가 일단 뭐 구성품이라든가 자세한 이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제 이걸 바로 예약 구매를 통해서 출시하자마자 살려고 했냐 하면, 원래 제가 소니 이어폰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마크 5, WF-1000X 마크 5의 전작인 1000X 마크 4입니다. 1000X 마크 4인데 이게 얼마 전에 제게 고장이 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거의 모든 이 마크 5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불량인데, 이게 한쪽 유닛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 유닛이 충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행히도 소니 코리아에서는 이걸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더라도 무상으로 전부 다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통째로 다 교환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충전 안 되는 한쪽만 이렇게 교환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뭐 소니 코리아에서 대응 굉장히 잘해줬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충전되지 않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 교환을 해줬으니까요. 근데 제 거는 교환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는 해외 직구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산 것은 소니 코리아에서 AS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장난 지가 대충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새로 똑같은 걸 사야 되나? 하던 찰나에 마크 5가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예약 구매를 놓쳐가지고 이제 뭐 늦게서야 다른 유저들보다 늦게 받아봤는데, 일단 뭐 써본 소감, 뭐 역시 소니다. 근데 이제 발전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4를 쓰시는 분들이 마크 5에 넘어간다. 사실 마크 4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굳이 마크 4에 문제가 없다면 꼭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넘어갈 이유, 역시 음질적인 게 제일 크겠죠.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유닛 크기가 기존 대비 작아졌어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구성품 보여드릴 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닛 크기가 일단 기존 대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해졌고, 요 충전 케이스도 좀 더 작아졌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음질이죠. 소리가 어떻게 변했냐가 중요한 건데, 소리는 일단 뭐 소니 하면 뭐 음질을 뭐랄까 나쁘다고 말하긴 힘들죠. 소니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저도 개인적으로 소니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크5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기존 마크4도 소리는 충분히 좋았어요. 하지만 마크3에서 마크4로 올라올 때는 사실 사운드적인 업그레이드는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마크5는 확실히 소리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일단 전체적으로 생동감, 파워풀함, 이런 박진감, 임팩트, 소리 자체가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마크4도 자체가 그렇게 가느다란, 그냥 가녀린 소리는 아니었는데, 마크5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선들이 굉장히 굵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또렷해요. 힘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마크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해상력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도 뭐 밸런스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죠. 좋죠. 이게 지금 예약 판매가가 35만원인데 35만원에 이 정도 소리면 솔직히 전 싸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사시는 건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소니가 조금만 지나면 가격을 뚝뚝뚝 내리거든요. 이게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지금 가격에 사시는 거 좀 참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시는 걸 전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같이 굉장히 좀 빨리 써보고 싶은 얼리어답터가 아니시라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쓰고 있는 기기가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면 좀 참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니의 요 헤드폰 앱도 지원합니다. 요 이제 앱도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좀 뭐 구성품 앱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구성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구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제 이어폰, 충전 케이스, 그리고 유닛이 있는데 우선 박스를 보시면 이게 종이 재질이거든요. 그냥 멀리서 보면 플라스틱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종이 재질입니다. 소니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친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해서 이렇게 포장 박스를 만들고 있고 패키지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뭐 번잡스럽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유닛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개봉을 하면 비닐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100% 종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페어링 처음에 하는 방법부터 여기 보시면 각종 매뉴얼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은 여기 A 타입, 여기 C 타입. 충전은 가급적이면 컴퓨터나 그런 저전력 충전기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게 혹시 또 모르거든요. 고속 충전기라든가 또 뭐 와트 수가 높은 걸 쓰면 혹시라도 과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분의 이어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마크 5부터는 SS, SS가 추가됐고요. SS, S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어팁인 M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는 여기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폼팁의 약간 업그레이드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폼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면 이 팁을 이제 폼팁으로 바꾸는 편인데 이번에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폼팁 굉장히 착용감 좋고 하여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팁이기도 해요. 일단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광이거든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충전 케이스는 기존의 이제 전작이었죠. 전작 마크 4와 비교했을 때 이제 충전 케이스는 재질이 비슷해요. 색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밝거든요. 실제로 보면 요게 이제 마크 5 마크 4 전작이고요. 이번에 나온 신형 마크 5 요게 보시면은 충전 케이스는 무광인데 안이 이렇게 유광입니다. 이게 흠집이 약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유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고 마크 5와 마크 4를 비교하면 작은 게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마크 4입니다. 마크 4가 훨씬 더 크기가 작죠.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일단은 뭐 작아지긴 했지만 많이 충전 케이스 기준으로는 많이 작아진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뭐 작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여기 버튼 페어링 관련돼서 아마 초기화라든가 뭐 그런 걸 위한 페어링 초기화 버튼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버튼이 추가가 됐고요. 기존 마크 4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면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점 형태로 바뀌었어요. 인디케이터가. 그리고 유닛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 전작의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작의 디자인, 그러니까 무광이기도 하고 여기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멋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디자인은 굉장히 산티나 보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건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차이는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좀 무거워요.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큰 반면에 이번에 새로 나온 마크 5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훨씬 작고 무게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줘요. 놀랍게도. 이 작은 크기에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생동감 있고 힘 있는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앱도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자, 앱을 실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어링을 잠시만요. 자꾸 닫히네. 이렇게 해서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뺀 다음에 이렇게 하면 페어링은 쉽게 되는 편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페어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버벅이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죄송할 건 아니죠. 소니가 페어링 엉망으로 만든 거지. 아무튼 이랬습니다. 보시면은 앱이 지금 이 화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미묘한 좀 변화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변 소리 제어,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면 원래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세기를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크 5부터는 노이즈 캔슬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원래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더 이상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스피커 투체, 원래 있던 기능이었고, 스피커 투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착용자, 유저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음악 재생을 중지해주고 바깥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좋아하는 기능인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 TPO에 맞게 끄고 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종 즐겨 쓰는 기능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것도 거의 다 원래 있던 기능이고, 그리고 여기 퀵 액세스라는 메뉴가 생겼고, 머리 제스처. 이 머리 제스처가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전화를 받고 끄는 기능인데 전화가 왔을 때 고개를 끄덕하면은 전화를 받고요. 그리고 고개를 도리도리 옆으로 흔들면 전화를 안 받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인식률이 좋은 편입니다. 머리 제스처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통화 중 음성 캡처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몇 가지 추가가 됐고요. 서비스 면에서도 보시면은 탭만으로 스포티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스포티파이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조작하지 않고 이어폰, 유닛 터치만으로도 스포티파이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편리한 기능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유료 같더라고요. 일단은 요 두 개, 오토플레이랑 엔델 퀵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요 새로운 서비스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여기 이 서비스 메뉴에서 좀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일단 가장 아쉬운 것은 아까 노이즈 캔슬링에서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절할 수 없게 됐다는 거.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일단 앱 소개는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앱은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구성품이나 앱은 그렇습니다. 마크4와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변화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나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크4에 대해서 또 여담을 드리자면 이 마크4가 충전을 할 때 자, 과전류 보호 장치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 충전을 하게 되면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다가 충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런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작은 물건들, 유닛 크기, 물리적 크기가 작은 전자기기들은 충전을 할 때 이렇게 컴퓨터에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컴퓨터에 연결된 USB 허브거든요. 왜냐하면 마크4가 지금 충전이 안 되는 현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과전류 때문에 충전이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의 전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버텨내지 못한 거죠. 물리적인 한계로 또 보호장치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망가지게 된 거라서 이게 분해도 할 수 없고, 그런 이제 교환으로 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저도 이제 좀, 뭐랄까, 고속 충전기나 이런 약간 용량이 큰 충전기로 충전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냥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충전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버린 건데,
아무튼 그래요. 뭐 이번 마크5도 거기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보장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서 저도 뭐 고속 충전기나 일반 충전기가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에 꽂아서 앞으로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크4를 사실 마크4를 제가 많이 못 썼거든요. 뭐 이어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헤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마크4도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고 이렇게 보내기 싫은데 충전 문제 때문에 과전류 보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안타까워요. 마크5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유저들 뭐 리뷰나 후기들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마크5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끊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끊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크게 그런 끊김 관련된 문제는 없었고요. 저는 메인폰을 아이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면은 코덱은 이제 AAC 그리고 음악 재생 소스는 저 같은 경우는 타이달과 아이폰 조합으로 이걸 들었는데 굉장히 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제 취향에 맞고 소리가 굉장히 일단 재밌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힘이 있고 신나고 모니터링 성향보다는 확실히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사운드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만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또 현재 쓰고 있는 이어폰 있으시다면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 WF-1000X Mark5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뭐 좀 더 써보고 한 달 뒤에 혹시라도 제가 또 느낀 점이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리뷰를 한 번 더 남겨볼까 고민 중입니다. 확실히 기기는 잠깐 써보면 안 되고 좀 길게 써봐야 돼요. 그래야 장단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여기까지 내돈내산 소니 WF-1000X Mark5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